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김영채 교수님 도서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생성 기법 중에서 유추활동, 그러니까 유추라는 사고 기능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런 5가지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 아이디어 생성 기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시온연구소가 이야기하는 이 아이디어 생성법은 과연 몇 세 친구들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추는 무엇일까요? 그 유추는 그 비슷한 대상의 뭔가 비슷한 대상을 추론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쓰시지 않나요? 저 뭐 좀 비슷한데, 혹은 연예인 얼굴과 좀 비슷하게 생긴 분한테 되게 저분은 그분 판박이다. 굉장히 닮았네.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다 유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추라는 거는 어떠한 일부분을 다른 데에서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추론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조금 더 들어보자면, 우리가 발명 수업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자연물 이용하기라는 발명 기법은 전복을 봤는데 이 전복에 두꺼운 껍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복이 좀 안전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요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줄 이 껍질을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이제 발명이 된 것이 장갑차 같은, 이렇게 뭔가 하나의 현상을 바탕으로 그와 비슷하게 가져와서 대입해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또 원리를 대상으로 가져와서 대입해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모습을 가져와서 대입해 볼 수도 있는, 이렇게 뭔가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관계를 비슷한 대상에 이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관계를 비슷하진 않지만 새로운 물건에 대입해 봄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보는 거,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추론 과정을 유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김영채 선생님 책에서 5가지 유추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바로 제품 기법이라는 유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접 사람이 그 발명하고자 하는 혹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 그 제품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한번 물이 되어볼까? 물은 어떤 형태가 있지? 얼음도 있고 흐르는 물도 있고 또 그리고 날아가는 수증기 형태의 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번 이걸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직접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의 속성을 좀 빠르게 몸으로 익힐 수 있고 대상을 빠르게 또 탐색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아까 그 전복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 유추 방법입니다. 그 얘기도 하나 드리면, 사마귀가 곤충을 잡아서 그 앞발로 잡아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먹이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마귀가 앞발로 먹이를 잡고 당겨서 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굴삭기를 발명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SES 등식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창의성의 아버지 골든이라는 학자가 다녔던 그 회사 이름을 본떠서 만든 그런 기법인가 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주어진 대상을 아니라고 정의를 해봄으로써,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뭐 편견 같은 틀을 깨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법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르네 마그리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지만, 르네 마그리트를 보면은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아래에다가 글을 적어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파이프를 파이프만으로 바라보지 마라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성해낼 때 뭔가 어떤 틀을 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법칙에 있어서는 이 SS 등식 기법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인슈타인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표상 기법이라고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어떤 물건 하나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뭐 핸드크림 같은 걸 하나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핸드크림을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이걸 보고 사탕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케이스를 보고 사실 핸드크림인데 사탕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이것을 보고 거울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상을 통해서 또 다른 대상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림으로 그냥 주는 거죠.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만난 적이 꽤 있는데,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 제가 그 표상하는 내용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 표상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런 거죠. 그림으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그림으로 누군가와 학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적인 영역에 있는 친구들과의 수업에서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잡지 오려 붙이기 기법인데, 이제 꼴라주 아시죠? 이것도 역시 제가 명화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명화 수업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형상을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작가가 있거든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코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아래에서 좀 굵직하게 모양이 생겼다라는 이런 외적인 어떤 모양에 대한 관계를 파악해서 뭐 가지를 그림으로 해서 코를 완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작가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따서 새로운 어떤 대상에 그와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대체해서 어떤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뭐 단추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단추를 보고 이거는 돼지코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돼지코에다 단추를 붙이는 그런 꼴라주 형태도 모두 다 이렇게 잡지 오려 붙이기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소원 상상하기 기법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나의 소원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소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적어서 장점이 많으면 이제 그 장점을 토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약간 깔때기 기법이다라고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소원은 소파를 사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소파를 사는 거에 대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좋아지는 점을 적어보는 거죠. 집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안락한 나의 삶을 뭐 만들 수 있다, 누워 있을 수 있다, 뭐 있겠죠. 그리고 단점은 뭐예요? 뭐 돈이 많이 든다, 알아보려면 좀 귀찮은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다가 장점이 더 많으면 그러면은 요 장점만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나는 이 장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아이디어 생성 기법, 그게 이제 소원 상상하기 기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내볼게요. 당신이 바로 제품 기법, 자연 속 유추, SS 등식 기법, 아인슈타인 기법, 잡지 오려 붙이기 기법, 소원 상상하기 기법 중에서 학령기 전 친구들과 해보면 참 좋은 기법은 어떤 아이디어 생성 기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바로 제품 기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친구들은 뭔가 내용에 대한 어떤 자세한 구체적인 지식은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하지만 보고 듣고 오감을 활용해서 뭔가 지식이 생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그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내용,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탐색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바로 제품 기법은 학령기 전 친구들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면 조금 더 넘어가서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하고 해보면 좋은 기법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잡지 오려 붙이기 기법이 아닌가 싶어요. 꼴라주. 그래서 꼴라주 기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과 비슷한 대상을 찾아와서 그걸 붙이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은 붙이고 오리고 만들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해보고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초등학교 4, 5, 6학년이다.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 가지고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자연 속 유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5,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달하게 행동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놀이 만들어서 하는 거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논 어떤 그런 대상들, 놀면서 본 대상들, 공부하면서 본 대상들, 뭐 여행하면서 본 대상들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는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의 생활로 가져오면 어떻게 또 발명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중학교 1, 2, 3학년이다. 그럼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아인슈타인 기법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인슈타인은 표상이잖아요. 이 표상이라는 어떤 우리 뇌 속의 기능이 발달하는 시기가 사실 초등학교 6학년 이후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표상하는 이 활동은 아무래도 그 대상을 보고 떠오르는 것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림 하나만 주고 뭔가를 알아서 해라라는 거니까.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에게 이렇게 준다면 굉장히 그들은 뭔가 자기가 지금 많이 알고 있긴 하는데 뭔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고 뭔가 아주 어려운 활동으로 들어가면 흥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상하기 기법으로 아이디어 생성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은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은 다 컸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고 요즘에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생각이 좀 반듯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과연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나의 염원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장점과 단점, 뭐 PMI 기법 같이 장점, 단점, 잠재적인 어떤 그런 흥미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들, 그런 점들을 통해서 속아내서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생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법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유추라는 사고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유추라는 사고 기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드림빈이라는 어떤 발명의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어떤 1인 기업과 협약을 맺고 일을 하던 와중에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게 돼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아이디어 생성 이 기법이 도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런 재미있는 기법들이 있다면 좀 요약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유추라는 사고 기능에 관련된 우리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